이제 승객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승무원분들이 항상 승객분들한테 이착륙 시에 창문 덮개를 열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승객분들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맞아요. 창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네네네, 맞아요. 열기 싫다면서 그래도 저희는 또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래 이래서 이걸 여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게 또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착륙 시에 창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네네. 뭘까요? 학생 여러분, 생각을 여는 해보세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네, 착륙하기 직전에 저희 보통 항공사에서 방송이 나와요.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 착륙하겠으니 창가에 앉아 계신 승객들께서는 창문 덮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그 방송이 나온 이유는 따로 있죠. 저 비행기가 착륙을 했다 쳤을 때 어떤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착을 했는데 뭐 날개가 펴지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바퀴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활주로 선상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창문을 열어두시지 않으면 밖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승객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는데 밖에를 보시고 혹시 이상한 게 있거나 불이 났다거나 뭐 물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승무원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승무원한테 알려줘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가에 앉아 계신 승객들께서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 햇빛이 좀 세더라도 반드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또 우리 이창규 씨 또 저희가 승무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죠. 테이블을 접어주시고 의자 등받이를 올려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특히 의자. 저는 누워서 가고 싶은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위험한 걸까요? 그렇죠. 테이블이 내려와 있으면 급하게 착륙을 했을 때 배가 다칠 수가 있어요. 배 부분이나 다칠 수가 있고 특히 탈출을 했을 경우에 비상구를 열었을 때 2분 안에 거의 모든 승객 2, 3분 안에 다 탈출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테이블을 열고 있으면 그 탈출하는데 시간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의자는 젖혀 있는데 원래 다시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의자를 젖혀 있으면 뒷좌석 승객분들이 탈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뒷좌석 승객분들의 안전거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착륙 시에는 의자를 올바로 하셔서 뒷좌석 승객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의자가 많이 제껴져 있으면 뭐라고 하지? 그 허리 각도 부분이 좋지 않아서 착륙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두 가지 이유로 의사를 반드시 원위치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불편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항상 이창규 씨가 가장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이제 승객분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맞아요.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잘 들으면 비행기 탈 때 잘 들으면 방송이 나와요. 그 시점에 올려주시거나 협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조금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벙크라고 해요. 벙커라고 하는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땅 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벙커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벙커거든요. 벙커라고 합니다. 그 벙커에서 이제 승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식을 조금씩 취하고 장거리 비행인 경우에 그 승객들 식사 주고 면세품 팔고 너무 시간이 남았을 때에는 승무원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서 들어가서 잠깐 쉬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좌석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 LCC 항공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LCC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좌석 간격이 조금 좁거든요. 왜냐면 뭐 비행기 그렇지. 기종이 조금 작은 작으니까. 기종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승객분들이 약간 비상구 좌석을 좀 선호하세요. 왜냐면 다리를 조금 뻗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잖아요. 네네. 많지는 않지만, 네. 그 조건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이거는 예전에 그 아이아타라든지 이런 항공기 규정에 있었었네요. 거의 예전에는 모든 항공사들이 약간 자기만의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통일이 돼서 거의 대부분 항공사가 아마 같은 규정으로 맞아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쵸. 너무 어린 친구는 앉을 수가 없고요.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앉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비상구 좌석은 또 비상시에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만 맞아요.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상구 좌석에 탑승을 하면 승무원이 와서 물어봐요. 여기는 비상구 좌석인데 비상시에 저희 승무원에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라고 맞아요. 하면 예 하면 탑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장난으로라도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면 탑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네. 정말 정색을 하고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아니시겠어요? 하면 진짜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 모르고 탔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지 모르고 탔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꿔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맞아요. 때 승무원을 도와서 문도 열어주고 다른 승객분들 탈출도 도와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만 탑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보다 그 좌석에 앉으시는 분들의 책임이 좀 막중해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테이블도 좀 작은 편이고 다른 좌석보다 조금 저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비상구 좌석 근처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잖아요. 문이잖아요. 찬바람이 추워요.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추워요. 맞아요. 그리고 또 비상구 좌석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짐을 뭐라 해야 되지? 놓을 수 있다고. 본인 옆에 이렇게 두시잖아요. 다리 맞아, 밑이나 맞아. 이런데. 근데 사실 그거를 두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항상 올려달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그것도 안전에 관련된 거죠. 네,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뜨고 내릴 때는 반드시 맞아요. 거기 짐이 없도록 다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네, 이런 네. 부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고 타면 안 되냐. 이거 조그만 건데 이거 올려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조그만 거라도 이착륙 시에만 조금 그쵸, 올려주셔야 올려주시면. 되고 그런 게 싫으시면 그 자리를 안 타시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비행을 하시면서 레이오버도 많이 가시고, 많은 나라를 비행을 해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체류했던 나라나 뭐 장소? 이런 데 중에 조금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여행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쵸,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사실 국내도 안 가본 데 많아가지고 국내도 맞아요. 좋지만 이제 굳이 해외를 꼽으라고 하면 동남아는 요즘에 많이 가시는 추세라 대부분 동남아는 많이 갔다 오셔서 유럽을 조금 추천해드리면 저는 부다페스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코펜하겐하고 부다페스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작은 도시예요. 크지 않은 도시라서 하루 만에 다 여행할 수 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특히 부다페스트 야경이 너무나 멋져요. 꼭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다페스트 앞에 강이 있어요. 강이 보이는 호텔에 꼭 투숙을 하셔서 밤에 창문 열어놓고 꼭 그 야경을 보시기 바래요. 저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네네네. 코펜하겐도 굉장히 좋아요. 코펜하겐은 인어공주가 유명한 안데르센 고향이죠. 가면은 안데르센 동상도 있고, 가면은 되게 예쁜데 거기도 약간 물의 도시예요. 물과 또 건물들이 같이 있거든요. 또 그런 조합이 되게 예쁠 너무 것 예뻐요. 같아요. 그런 작은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너무 예뻐요. 또 사람도 많이 없고 좀 조용한 편이죠. 그쵸. 약간 아기자기하면 그런 데는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힐링. 힐링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야 돼요. 너무 좋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끝나고 나면 네. 바로 준비 네. 요일 딱 하고 바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인터뷰가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요거 시청해주시는 우리 학생분들한테 조금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거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좀 말을 할 때 불편해요.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이 자료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승무원이라든지 파일럿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약간이나마 자기의 어떤 꿈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라든지 여행사가 많이 어렵지만 이게 늘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 끝은 있을 것이고 그 끝이 지나가면 또 수요가 생겨서 승무원도 많이 필요한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때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다들 원하시는 항공사에 입사하셔서 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정지현 승무원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